안녕하세요. 최라인입니다. 잘 들리세요?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로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3학년 친구들도 있는데요. 바뀌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혹시 조금 알고 계세요? 친구들이 고등학교를 갈 때는 지금 중1, 그 다음에 총 5, 6, 그 다음에 올해 대학교를 기다려 가야 되지만 중2까지 고교학점제로 바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고교학점제로 바뀐 학교를 다니게 될 텐데, 바뀌고 나서의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이 준비들이 그동안 수시로 대학을 간다, 아니면 특목을 간다, 영재 과목을 간다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준비하면 된다더라 하는 선배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었는데 완전 뒤집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집히면 선생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좀 그 케이스에 맞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탐구, 오늘 과학전람의 설명회니까 우리가 왜 과학탐구를 혹은 수학탐구를 멈추면 안 되는지, 앞으로 교육 과정에서 또 생기부에 또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앞부분에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뒤에 저희 전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얼마나 수준 높은 보고서를 어떻게 쓸 건지 좀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비교과는 왜 중요할까요? 아이들이 교과만 가지고는 자기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과에서 내신, 우리가 소위 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신 등급, 시험 보는 지필고사 플러스 수행까지 포함이 되면서 이제는 시험 잘 보는 것, 기말고사 잘 보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꼭 대회에 나가거나 과학전람회 보고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최대 40% 정도까지는 수행평가를 하게 돼요. 수행평가의 비중은 교과별로, 학교별로, 가정별로 다르지만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가고요. 40%를 그러면 100점을 맞는데 교과 60점에 40점을 어떻게 받냐? 선생님 마음이에요. 네, 그 가이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어떤 선생님은 30점 정도는 기본 점수로 주고 1점 차이로 아이들을 나눈다거나, 어떤 선생님은 0점부터 40점까지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로 말씀드렸을 때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만으로는 이제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아이들은 아직 초등은 아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 내신이 시작이 됐죠. 너 뭐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힘들다고 하실 것 같아요? 수행이요, 수행. 네. 시험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아이들이 왜 수행에 마음을 불안해할까요? 내신은 어디서 나오고 무엇이 나올지 정해져 있는데, 수행은 어디서 나올지, 뭐가 나올지, 언제 볼지 모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수행을 불시에 보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예전에는 선생님들께서 하루 이틀 시간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빨리 해석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수행이어서 아이들이 수행 걱정 때문에 시험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수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 형태, 평가 형태의 공부의 형태의 공부의 방식에 적응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봤어요. 근데 수행 점수가 아쉬워서 A를 못 받고 1등급을 못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우리가 비교과를 하면서 교과 이외에는 자기주도
자, 저기 이제 습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 설명회 들으시는 어머님들은 많이 들으시겠지만 습관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저 아이를 이제 연대에 보내고 싶다 하시면 습관이라는 단어를 꼭 주목을 해주시고요. 왜 그게 궁금한지. 그 다음에 능력은 보고서를 쓰거나 비교과를 하면 학생이 교과 시간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심화학습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일단 접근하는 데이터부터 차이가 나고요. 이게 교과 과정을 벗어나고 학년 과정을 벗어나는데 어떡하냐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참고보고서를 쓰는 이유는 잘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좀 어려운 것들을 해보기 위해서 쓰는 거지 교과를 학습하기 위해서 정규 교과를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화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비교과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다 저기 진로라는 말이요. 요즘 고교학점제 그리고 바뀌는 데이 모두 진로라는 단어들이 끝까지 등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로가 등장하는데 제가 처음에 대치동에 들어왔을 때 한 8년 됐는데요. 그 전에는 그때는 들어와서 친구들한테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직업이라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직업이라도 얘기를 했는데 요즘 친구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불쾌해합니다. 네, 없어요.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물리 공부할 때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고 생물 공부할 때는 생물학자가 되고 싶고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저 꿈이 없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처음이니까 다 재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지 않아요. 아이들이랑 가까워지는 질문 중에는 너 엄마 몰래 사고 싶은 거 뭐 있어? 이런 거예요. 저기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주면은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랑 가까워지는 질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꿈, 아이들은 일단 질문을 싫어하고요. 아직 초등학교 어머님들 괜찮습니다. 중학교 가면은 어제 이제 저희 어머님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중학교 들어가면 눈가를 깔아끼고 머리를 비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은 흰자만 보이고 아들은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3학년 조금 나아요. 왜냐하면 본인 진로나 입시에 대한 고민이 좀 시작되는 나이이고 생각보다 1, 2학년 때 엄마한테 반항하고 보낸 시간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많이 없구나. 지금은 엄마가 필요해. 이럴 때여서 3학년 좀 낫고요. 1, 2학년은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우리가 딸인데 흰자만 보인다고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 그리고 진로에 맞게 교과 과정은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교과 과정,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가서는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하실 수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학교 지금 바뀌는 입시, 바뀌는 고교 학점제에서 교육 제도에서 중등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예비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찾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다 중요한 말이고요. 좋은 말들이고 입시의 키워드가 되는 진로 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것들을 중학교 때 만들어 주시면 고등학교 때 훨씬 수월합니다. 만들어두면 나중에 쓸모없는 거 아니냐 싶지만 아이들이 계속 배우고요. 관심사가 조금씩 바뀌면서 조금씩만 한 두 장씩만 더 쓰면 지금 보고서에서 한 두 장에서 세 장 정도만 혹은 실험 하나만 추가하면 고등과정의 탐구 보고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새로 쓰면 아이들이 그걸 다 하지 못하죠.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여기서 쓰기 말하기는요. 앞으로 고교학점제로 바뀌는
교실, 그 다음에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기소개서가 빠지긴 하지만 늘 항상 있는 수행, 서술이 많아지면서 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말하기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의사소통, 우리가 입시를 하다 보면은 뭐 영재, 그 다음에 영재 과고, 자사, 특목 모두 그 키워드에 보시면은 의사소통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근데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머님들께서 저희 애가 말을 잘 못해요. 글을 잘 못 써요 하시는데 학문에서의 의사소통은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5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아기랑 얘기를 하려면 아기에게 어울리는 단어를 쓰고 문장을 구사를 해야 합니다. 학문에서의 의사소통이라는 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학문적 내용을 교류할 정도로 수준이 비슷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영재, 과고, 특목, 자사 대부분 아직은 머릿속에 그쪽으로 진학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실 텐데 그 친구들 그 학교에 가서 냉정하게 말하면 몇 등 할까?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시행하는 많은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의사소통이지 말을 잘한다, 글을 잘 쓴다는 아니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비교과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교과와는 다르게 지식이 막 흩어져 있습니다. 사방이 지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선능력까지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탐구보고서 쓸 때 선생님 주제가 잘 안 찾아져요. 저는 아무거나 다 좋은데 궁금한 거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손잡고 선능력까지 걸어가 봅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거 잘 봐. 주변을 잘 관찰을 하면 저게 왜 저럴까? 쟤는 왜 저기 붙어 있고 얘는 왜 파란색이고 심지어 초록불이 켜지는 시간은 누가 정했을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그 중에서 제일 궁금한 거 하나를 찾는 과정도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가고 중요한 거 다른 사람한테 학문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을 때 이게 단순 지식이 아니라 학생의 역량, 그 다음에 실력, 이게 지식은 힘이 아니거든요. 실력이 돼야 힘이 되는 거예요. 실력, 역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개요서, 설계도 그리기, 발표, 토론 이런 형태들로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잘하는 것, 알고 있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협업해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습관은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원래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대입입니다. 저는 대입 강사예요. 대입인데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저희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께 많이 여쭤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모르셨는데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정량평가.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아시죠? 정량평가가 끝났는데 동점자가 2학생이 있었어요. 동점자가 2학생인데 한 명은 최초합이고 한 명은 예비 1번입니다. 그러면 누가 최초합이 되고 누가 예비 1번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누구를 뽑느냐. 사실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입에서 많은데 교수님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면 누가 최초합이고 누가 예비 1번이냐. 근데 교수님들께는 예비 1번이 사실은 합격생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누구를 결정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동점자니까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내 앞에서 문이 닫혔구나.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내가 어차피 대기는 할 거지만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때 이제 서울 뭐한 10개 대학 정도에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셨고 또 기업의 인사 담당자 분들도 계셨고 사람을 선발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대에 계시는 교수님께서 자소서를 다시 보겠다. 왜 생기부 말고 자소서 보세요? 그때는 지금 올해까지는 자소서가 있거든요. 왜 자소서 보세요? 생기부는 정량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길어서 다시 본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여지가 없다. 근데 자기소개서는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의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을 여지가 많다. 그리고 짧다. 그래서 읽어보고 좋은 습관의 개수가 더 많은 학생에게 최초합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연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대부분 교수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의 개수.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계셨는데 한 7개의 좋은 습관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공부 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가 대입을 하면서 또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럼 연대 자소서 쓰러 오는 친구들한테는 자, 습관이란 좋은 습관이란 단어를 한 번만 쓰자. 1800자 안에 한 번만 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많이 들어보시죠?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고 여쭤보면은 혹시 시원하게 이거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 여기가 맥스입니다.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맥스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임에서 대학에서 생각하시는 자기주도 학습이 어떤 건지 여쭤봐서 이 4개, 한 700페이지짜리 논문을 주셨는데 제가 다 못 읽어봤고요. 그냥 앞에 인트로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고 무엇이 궁금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안다, 모른다, 알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과정이요. 두 번째는 탐색입니다.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요즘은 학생이 정보를 재생산해야 되는 경우는 생산해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2차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검색해야 할지 찾아가는 그 과정을 탐색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께 여쭤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강의를 등록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머님들이 제일 골치 아파 하시는 것 중에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이 있는데요. 핸드폰을 써서 검색을 해본 친구들과 검색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검색을 해본 친구는 선생님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검색한 걸 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모르는데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거 제가 찾는 거랑 맞아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검색을 핸드폰 잘 안 쓰는 친구들은 선생님 뭐라고 쳐야 그거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래서 어머님들이 핸드폰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저는 잘 쓰는 방법도 좀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시간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수행 같은 것도 많이 줘야 선생님이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주기 때문에 그때 다 어머님들께서 달라붙어서 도와주실 수 없으시면 검색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이 어디서 뭘 검색하면 어떤 게 나온다라는 걸 학습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분이에요. 인지, 탐색, 그 다음에 구분. BTS 예를 제가 잘 들어드리는데요. 인터넷 초록색 창에 BTS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뭐가 될까요? DNA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BTS가 뜹니다.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가장 클릭을 많이 하는 게 BTS의 DNA예요. 네, DNA를 검색을 했는데 BTS가 나왔어요. 근데 DNA를 검색하라고 한 사람이 저예요. 생물 선생님이요. 그러면 생물 선생님이 DNA를 검색해오라고 했는데 이게 BTS는 아니겠지? 이게 구분이에요. 네, 구분은 과거의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있는 것들 중에서 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내는 능력이요. 이게 구분이고, 그 다음에 구분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리하거나 발표하거나 보고서를 완성하거나 글쓰기 혹은 말하기를 완성하는 이 과정, 정리 발표, 이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의 한 4가지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받아온 자료예요. 그래서 크게 이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어서 한 번쯤은 정확하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살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중등을 빡빡하게 보내면 미래가 굉장히 밝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 과목들에서 학생이 좀 돋보이지 못하면, 실력이 돋보이지 못하면 다른 진로 과목들에서 힘을 많이 받더라도 성취평가로 바뀌거든요. 성취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혹은 잘하고 싶은 만큼 혹은 잘하는 만큼 잘 드러나지 않는 성적의 구조가 돼요. 물론 보정하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성취평가가 뭔지 아시죠? A, B, C, D, E로 나오는데 진로 선택 과목들에서 A, B, C, D, E로 나오기는 하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A, B, C, D, E 옆에 A는 전체 몇 퍼센트 학생들이 받고 B는 몇 퍼센트 받고 표준 편차를 표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A, B, C, D, E를 받지만 학생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취평가라고는 하지만 사실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꾸준히 성실히 한 친구들에게 유리하기는 한 거죠. 지금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A, B, C, D라고 하시면 요즘도 제가 중학생 어머님들께 이제 상담을 많이 받는데 어느 학교 가야 될까요? 영재 과고를 시켜야 될지, 특목을 가야 될지, 특목 자사를 가야 될지, 일반고를 가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어떤가요? 뭐 공부를 잘하나요? 좋아하나요? 뭐 아이의 성격은 어떤가요? 이거 물어보면 똑똑하다. 네, 똑똑하다. 근데 꼭 따라붙는 게 있죠. 게으르다. 똑똑한데 게으르다. 올 A가 나온다. 한두 과목 B가 있지만 A를 꾸준히 받고 있다. 어머니 A등급을 받은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일까요? 네, 5등급까지 보셔야 돼요. 네, 5등급까지도 받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은 A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요. 그 학령 인구도 많이 줄었고요. 점점 줄어서 어머니 지금 5등급까지 가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고등학교에 가면 1등급 아이들이 A등급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와, 나 되게 잘해. 되게 잘해. 나 A등급이야. 네. 그대로 학교 올라가시면은 가만히 있으면 5등급 받을 수 있어요. 5등급 하나에서 5등급이 뜨면요, 아이가 3년을 버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A등급이라고 마음을 놓지 마시고 그냥 중학교에서의 등급은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 끝나고 바로 대학 갈 거 아니기 때문에 대학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학교와 상관없이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기 보시면은 교과과정 중에서 갭 차이가 가장 큰 시기가 중1과 중2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면 중학교 1학년들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인근에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 제일 고민이 애가 공부를 안 한다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중학생에 대한 무언가에 취해서 잘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보고서 쓸 시간도 제일 많고요. 책 읽을 시간도 제일 많습니다. 그 시간들을 학교에서 평가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보내실 시간들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아이들한테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사회, 이런 교과 탐구 과목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과학이요. 뭐 수학이야 이 동네 친구들은 아주 꾸준히 어릴 때부터 하고 계시겠지만 과학이 좀 많이 어려워지고요. 중3과 고1 갭 차이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요즘 만나는 중3들은 제가 무조건 고등과정을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강제를 하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딱 쳤는데 어머님들이 흡족한 아이들은 사실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걸 알지만 결과를 받아보면 제일 당혹스러운 건 어머님들이세요. 야,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되면 어머님들이 야, 이 학원 바꿀까? 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들이는 시간이나 결과가 나오는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내신 3, 4주 바짝 하면 A등급 받을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1등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그 과목 공부를 충실히 하셔야 돼요. 3개월도 너무 짧아요. 3개월 한다고 1등급이 나오면은 여기 인근에 대부분 다 1점대 친구들만 있겠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실 때, 저는 중1 때 중학교 1년, 2학년, 사실 중1은 평가도 없고요. 학교 과정과 상관없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 3학년 때 할 과제들을 미리 다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영재, 과고, 자사, 특무, 국제, 일반고에는 땡땡땡이 있다. 이게 뭐냐면 학교들마다 대회가 있습니다. 과학전람회 이거 어디 쓰냐? 초등학교 때 과학전람회 한 걸 중학교 때 쓸 수 있냐? 중학교 때 한 거 고등학교 때 쓸 수 있냐? 쓸 수 있습니다. 과제연구, 그 다음에 R&E,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융합, 탐구, 과제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진행하는 긴 대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고 같은 경우, 일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고에는 창의융합 연구대회가 있고요. 외대부고의 ARC, 상산고의 셋, 그 다음에 영재과고는 당연하고요. 그 학교들에서 치르는 대회가 지금의 과학전람회와 규모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학교에 가시면 그 대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치르셔야 되고, 이 학교들에서 길게 나중에 그럼 선생님 어느 대회를 나가고 어느 대회는 좀 쉬어도 되냐? 길게 진행되는 대회는 수상에 상관없이 나가보셔야 됩니다. 그 대회들에 대해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좀 있고요. 이 대회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 친구라면 성실히 공부했겠구나 가늠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대회들이 있습니다. 생기부기제가 바뀌어서 동아리 활동이나 대회 수상이나 독서 같은 거 이런 거 반영이 안 된다는데 꼭 해야 되냐? 예, 미반영이지만 살아있을 생기부 안에 기재할 수 있는 칸들이 다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대회를 중학교 때, 우리 애는 영재 과고도 아닌 것 같고 또 자사 보내려니 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보내겠다 하셔도 적어도 이 대회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치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회에서의 성과들이 상당히 대입에서 중요하게 반영이 됩니다. 24시간이 모자란 이렇게 대한민국 상위권 대학 입시생인데 완벽한 교과 성적은 기본이고요. 비교과가 부족하면 억울한 상황이 생깁니다. 상당히 억울해요.
지금 3학년들, 고등학교 3학년들, 중학교 3학년들 무른한 시대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근데 나 중학생 됐어 엄마. 그래 학교 언제 가니? 나 오늘 갔는데 엄마 나 중3인 거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고3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한 친구들은 교과는, 여기 친구들은 적어도 교과 때문에 열심히 하면 교과 때문에 힘들진 않은데요. 교과가 올랐어요. 상당히 올랐는데 학생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 상이 하나도 없네. 나 지금 보고서고 동아리고 뭐 하나, 이 진로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불안합니다. 그래서 학종을 쓸 때 이제 망설이는 거죠. 이건 쓸 수 있나? 이거 넣어가지고 그냥 직윤받아서 넣는 게 나은데 괜히 학종 넣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비교과가 없으면은 학생들이 마음이 좀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상황이 생기니까 미리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각각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보고서들이 필요하고요. 네, 생기부 기재 방식에 대한 오해들. 입시에서 수성이 가려지는데 대외참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외참가의 목적은 역량 강화입니다. 평가가 없으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보내보시니까 아시겠죠? 학원 가는 거 말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평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목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회 참가의 목적은 역량 강화고, 대회에 참가했다라는 단어들을 선생님들께서 생특에 적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목 선생님들께서 대회라는 걸 빼고 학생이 수행한 과제를 중심으로 생특에 적어주실 수도 있고 창체에 쓸 수도 있습니다. 대회가 미반영이라고 해서 대회에 참가 안 하겠다? 그 생각은 조금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나가는데 의의를 두셔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미반영입니다. 동아리에서 탐구보고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동아리 활동도 미반영인데 해야 됩니까? 예, 참체, 그 다음에 세특. 예, 세특으로 기재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논문 기재를 못한다는데 보고서 열심히 써서 어디 씁니까? 소논문 기재, 소논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을 뿐, 자, 수학 과제 탐구, 과학 과제 탐구, 사회 문제 탐구, 이거는 진로 선택 교과목입니다. 심지어 심화 과정이요. 상위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고교학점제로 바뀌고 나서요, 이 과목들을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도 다 해요. 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시면 의대 가고 싶다, 적어도 스카이 이상 가고 싶다, 과제 탐구 과목을 수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쓰는 게 소논문입니다. 지금 제가 그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들 중에는 일반고 친구들이 가장 많은데요. 일반고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근데 이 과제 탐구가 언제 개설이 되냐?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에 개설이 됩니다. 네, 보통 요 탐구 과정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3학년 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자사, 특목으로 가시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2학기까지 마치도록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게 선택이 아니라, 물론 선택이죠. 내가 이 과목을 수강할 거다, 안 할 거다이지만, 이 과목 수강이 없으면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소논문이나 탐구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입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많이들 학생들 이제 등급에 따라서 과목을 수강하는 그 과목의 난이도들이 있기는 한데,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시면 이 과목들,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제 탐구, 그 다음에 수학과제 탐구. 선생님 문과 갈 건데 우리의 문과인데 수학과제 탐구 해야 돼요. 네, 상위권 목표로 하시면 하셔야 됩니다. 과학과제 탐구, 이렇게 소논문을 쓸 수 있는 교과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탐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이 과제 탐구들의 분량이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량, 표준 분량이 A4 용지 15장입니다. 그걸 고3이 언제 쓰고 앉아 있습니까? 미리 써놔야죠.
주제 그리고 찾아보시면 과제탐구나 과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에 예시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개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실은 써두셔야 돼요. 고3이 이거 언제 쓰고 있나요? 그래서 세특 중요성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특은 교과와 수행입니다. 교과는 알아서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고요. 수행은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불시에 치르는 수행 이외에는 좀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 원하는 수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면 욕심이 많아져요.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엄마 이거 하고 싶은데 도무지 시간이 없어. 어머님이 보셔도 아이들이 시간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진짜 아이들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인근에 있는 일반고 친구들 사실 자사 특목을 가면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을 하거든요. 근데 인근 일반고에 있는 친구들은 매일매일이 그냥 경쟁이죠.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학원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의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요거는 한번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고교학점제 설명회는 많이 들으실 거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고 요 개편 방안 보시면 되고요. 상체 재구조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재구조가 점점 이렇게 변할 것이다 여서 언제 정확하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5개년 정도로 계획을 해서 손을 보지 않을까 하는데 교과와 연계된 여기 보시면도 진로 탐구 활동,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보이고요. 진로, 설계, 역량 지금 24단위를 이렇게 18학점으로 바꾸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미래형 교수 학습 평가 구현.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앞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을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고요. 인근에 이제 있는 학교들에서 이미 시행 중이죠. 시행 중이고 시범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 사례를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거야. 고등학교 교과 시간이 이렇게 변할 거야. 해서 키워드를 뽑아보면 첫 번째 교과 융합입니다. 융합이고 그 다음에 계속 가요. 수행평가가 있고 수행이 있고 주제 수업이 있고 학습 공동체가 있고 글쓰기 능력이 중요해지고요. 주제 탐구,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을 보겠다는 거고 여름방학 1에서 중등이 어머니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은 2학기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과선행은 언제나 1등입니다. 교과가 안 되는데 비교과로 대학을 가보겠다. 지금은 못 갑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내신은 낮은데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 영재과고 친구들 또 자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그래서 내신에서 본인 기대보다는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학교들은. 선생님 저희 애가 내신은 안 되는데 학교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장관상도 있어요. 장관상이 있다고 대학 못 갑니다. 대통령상이 있어도 대학을 못 가요. 비교과만 하셔서는 절대 좋은 대학에 가실 수가 없어요. 비교과는 마지막 한 끗을 채워드리는 약간 날개를 달아드리는 거지 학생이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교과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 모든 활동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로 먹고 살지만 이걸로 대학 갈 수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과 선행이 언제나 1순위가 되어야 되고 비교과는 학년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미 출전해보신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5학년이 6학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용들을 다룬다고 해서 학교에서 이거 교과 과정을 뛰어넘는 거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교과는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그냥 오늘 지금부터 내신 기간이야 하고 보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특강 기간이야 보내시면 됩니다. 비교과는 틈틈이 과목별로 짬나는 대로 적어도 3과목 이상 18장 정도의 보고서를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든든하시다는 거죠. 찢어서 한 5개, 예를 들어서 15장짜리 보고서면 얼마나 안에 내용이 많겠어요. 그러면 찢어서 그냥 세특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5장씩 찢어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많은 과목들을 좀 자연스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생기기 때문에 과목별로 짠다는 대로 많이 해두시면 그때 가서 그 인덱스를 쭉 붙여주시는 거예요. 식물, 생물 뭐 이래가지고 과목별로는 생물, 단원으로는 몇 단원 인덱스만 붙여두시면 그때 그냥 학교에 가지고 가서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인근 일반고 상위권 고3 수행 요즘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5과목에서 13개의 수행이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중국어 책도 읽었습니다. 네. 중국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내신 기간에 그 중어중문 책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같이 읽어야죠. 네. 13개 수행과제를 하고 있어서 만만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예, 대회도 뭐 많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는 과목 상관없이 아무거나 해보셔도 돼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1학년, 초 5, 6, 1학년은 물리를 좀 추천을 드려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과가 잘 나옵니다. 아이들이 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오면 그 일이 하기 싫어져요. 내가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어야 다음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나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2쯤 되면 이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기는데 초 5, 6, 1학년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내가 못하거나 이게 잘못됐거나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물리가 결과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성격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생물학을 하겠다 그러면 항상 설명해줘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물리 시작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것보다 물리가 되게 재밌을 때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물리 시키시고 2, 3학년 되면 이제 화학이나 생물 그때 되면 이제 화학도 배우고요. 생물도 배워요. 그러면 갑자기 생물학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쯤 생물이나 화학을 좀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심화 2학년 때부터는 1학년 때까지는 사실 너무 심화하시면 아이고 손 탔네 이런 평가 받으실 거고 2학년 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써주시면 되고요.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사실 영재 과고를 목표로 한다, 자살을 목표로 한다, 특목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모든 활동을 마치셔야 돼요. 가장 늦어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수학, 과학을 반드시 포함해서 모든 교과 과정을 반영한 탐구보고서가 과목별로 하나씩은 있어요. 뭐 주요 과목들만요. 수학, 과학, 혹시 문과 가실 친구들은 수학, 사회 이렇게 2개 정도는 챙겨주시면 든든하실 것 같고요. 주제 과목별로요. 과학, 수학, 인문, 사회 중학교 2학년 때까지요. 주변 일반고 상위권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과학, 수학, 인문, 사회입니다. 가서 상위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위권 하고 싶다 하시면은 꼭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 친구들이 아직은 3번이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 하면 재밌게 잘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은 과학과 수학을 중심으로 좀 해주시면 되고 영재과고를 목표로 하신다. 자사를 목표로 하신다면 과학은 지금처럼 학교 대회도 많고요. 교육청 대회도 많습니다. 근데 수학이 대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과제 연구를 할 만큼 수학을 많이 배우지도 않고 이 심화 수학 역량을 어떻게 문제 해결에 쓸 건지 탐구보고서 쓰는 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내대회에서는 사실 수학과제 탐구가 고등학교 정도 가야 생기고요. 중학교 때는 과학, 전람회, 과학과제 연구가 생기는데
아마는 이제 수학 과제를 할 정도로 수학 중학교 때까지 마치는 수학이 심화가 조금 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 자체가 없는데 영재과고 그 다음에 특목 자소서에 보시면 특히 영재과고는 수학, 과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학도 써야 되고 과학도 써야 돼요. 하나만 쓰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아이들이 불안을 느낍니다. 저 여기 수학 안 쓰면은 그냥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이 다 수학 써오잖아요. 그치? 그럼 저도 쓸게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뭐 그때그때 배우는 뭐 한 5장에서 6장 정도라도 고난이도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뭐 통계,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저는 통계를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드려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학잘라매이기는 하나 필요한 건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재해석입니다.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통계청에 들어가셔도 국가통계 포털 들어가시고 온갖 곳들의 통계가 넘쳐납니다. 근데 통계를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신데요. 그래서 요즘 혹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이런 거 가끔 보시죠? 인터넷에서. 그거보다 더 많은 게 통계 활용 대회입니다. 통계가 엄청 핫해요. 그래서 의대 가시려고 할 때도 통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 문과대요 하셔도 서울대 가시려면 확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중에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심화 주제가 있으시면 그걸 그대로 시키시면 되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하시면 통계를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통계를 추천드리는 것도 첫 번째, 결과가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대부분 통계 툴들이나 엑셀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아주 멋있어요. 예, 데이터를 쫙 넣으면 보는 것처럼 막 그래프 막 이렇게 나오고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중학교 때는 뭐 상강단계 분석이라든가 키와 몸무게 우리 반의 친구들이 키와 몸무게의 상관 분석 이런 건 엑셀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수준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선생님 키와 몸무게는 다른 친구들이 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키와 신발 사이즈는 뭐 이런 것들이요. 한 30개 정도 돌려보면 보고서가 한 15장에서 18장 정도 나오거든요. 아주 좋아합니다. 친구들이. 제가 이 과목이나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결과가 좀 어리니까요. 네, 결과가 좀 선명하게 나오는 것들 중심이고 그게 아니어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 1학년 때는 아무거나 시켜주셔도 됩니다. 과정이 중요한가 결과가 중요한가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어머님? 어느 쪽일까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혼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한국어서 같은 거 쓸 때 뒤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요.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 학원이나 뭐 대리 작성한 게 밝혀지면은 어쩌고저쩌고 막 협박 문구요. 근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어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움을 받되 명시하시오로 바뀌었어요. 네,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받되 명시하시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선발되는 1학년들 그러니까 금상 정도 수상하는 친구들 주제 보면 깜짝 놀래요. 어머니 제가 어제 어느 정도이길래 이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해야 되나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학교에서 금상을 받은 수학 말하기 대회, 과제 탐구 이런 거 아니고요. 수학 말하기 대회의 주제를 찾아봤어요. 주제 1. 작년에 수학 말하기 대회 고등학교에서 금상 받은 거. 1:1 대응 해시함수 블록체인의 신뢰성 구현. 네, 말도 안 되죠. 2. 서 모델, SIR 모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의 수학적 모델링과 백신의 효능 탐구.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여기 맞춰서 이제 내가 그 정도는 해야 내년에도 은상 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주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과정들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기주도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자기주도가 아닙니다. 교육청 시대회 기준으로 약 18장에서 25장, 시대회는 18장, 과학전람회 25장까지 보고서를 완성을 하는데 이거 초등학생들이랑 중학생이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이것만 해야 돼요. 1년 내내 이것만 하면 쓸 수 있어요. 다른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를 친구들 역량으로 온전히 해낸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움을 받을 것과 혼자 해야 할 것들을 이제 구분하셔야 시너지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친구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수행을 지금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수행을 도와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이가 시간이 없어요. 저랑 제가 보내놓은 자료 이거 어때? 라고 대답 듣는데 22시간 걸립니다.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거나 내신 공부하거나 수능 공부하거나 새벽 2시는 돼야 학생이랑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근데 2시에 전화하고 있으면 애기가 졸리잖아요.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자. 네, 어떻게든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도와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시험을 대신 봐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거기 친구들이 어머님께 가장 바라는 건 뭐죠? 엄마 대신 시험 좀 봐주면 안 될까? 그거면은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도움을 학원이나 선생님이나 뭐 형님 오빠나 주변에 도움을 받으시고 그럴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좋은 대학을 사실 좋은 대학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준비를 해놓으면 수월하게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명의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제도가 바뀌어도 이거 꼼꼼한 선행과 퍼펙트한 내신이 있으면 비교과 날개를 달고 올라가실 수 있어요. 수학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수학 공부 다들 열심히 시키시죠? 수학은 끝까지, 문과도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학이 유일하게 모든 교과 과정들 중에서 고3이 될 때까지 단위수가 절대 줄지 않는 유일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 챙기시고 조금 여력이 되시면 수학, 과제 탐구 챙기시고요. 그래서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가시려면 문이과 통틀어서 수학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놓으시면 바로 그냥 내가 목표로 하는 가고 싶은 대학은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과학 같은 경우는 학교 안에서 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진로가 조금 일찍 결정이 되면은 사실 뭐 공대를 갈 거다 뭐 어디를 갈 거다 하시면 중학교 때 물리 보고서 열심히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특히 남학생들이요. 고3이 되면 공대를 가겠다.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대예요. 나는 영재고 가고를 가서 공대를 갈 거야. 근데 갑자기 고3이 딱 돼서 엄마 나 의대를 가야겠어. 왜?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의대를 쓴다고 그러면은 빡치거든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름방학 끝나면 미치겠어요. 이렇게 생기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아이가 의대를 가겠다고 해요. 어떡하죠? 어떡하긴 해야죠. 네. 앞으로는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좀 덜할 것 같은데 덜해질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그게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수학 물리로 열심히 공대 자소서를 공대 생기부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아이가 지방의대라도 나는 의대를 가야겠다. 본인이 가겠다는데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의대 교수님들을 설득할까? 그 작업을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물리를 예를 들어서 물리만 계속 한 애는 의대 못 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의대는 잘하는 친구는 무조건 뽑아갑니다.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무조건 뽑아가기 때문에 공대 자소서
갑자기 아기가 진로를 틀었다. 괜찮아요. 진로를 트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거든요. 주변에 여러 반응들, 여러 변화에 수용적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진로도 미반영 하는 거 아시죠? 700자 정도 진로 활동을 쓸 수는 있지만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떤 진로였는지는 대입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아직 초, 5, 6, 그 다음에 뭐 중학교 저학년이어서 대입이 코앞이 아니어서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4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4년 금방 가요, 어머니.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 학교 보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한 3년 동안이 대입, 그 다음에 고입에서 교육제도가 급변합니다. 급변해서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재수를 하면 수시로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대입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교학전제나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서 고교학전제가 주는 긍정적인 것들 중에 준비하는 교육의 수용자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것들만 좀 성실히 준비를 하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조금 수월하겠구나, 이런 것들은 있어서 진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필요한 것들 좀 하실 수 있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초, 5, 6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무거나 재밌는 거, 결과 잘 나오는 거 이런 거 시키시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심화 역량들은 2학년 때 담아보시면 요게 그대로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제연구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과제연구 대회들이 3월에 우리 이거 대회 할 거야. 자, 이 대회 참가하고 싶은 사람은 보고서, 그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 근데 그 계획서의 분량이 5장이에요. 5장이면 사실 탐구보고서의 축소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3월에 받아요. 그리고 심사를 해서 3개월 혹은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보고서가 하나도 없는 친구들은 3월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은 공부 되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몇 등 할지 모르니까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5장짜리 보고서 요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전화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1년 대회를 같이 할 친구들이 그 전해 겨울에 많이 정해져요. 해보신 어머님들은 겨울방학을 그냥 보내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월에 저희 아이가 경기고 갔는데 그 대회를 한다고 한다. 1학년이다.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싶다. 근데 저는 이미 그 학년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못했어요. 그럼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면 오늘 대회 공지가 발표났는데 어떻게 선생님 수업이 찰 수가 있냐. 아니, 작년부터. 아는 어머님들은 작년부터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3월이 되면은 길게 가는 과제연구 대회들의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써야겠다. 못 쓰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미리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정도 진학할 학교가 정해지시면 보고서를 반드시 완성본을 가지고 계시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거 약간 손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새로 쓰는 건 불가능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등 시간을 좀 고등을 준비하고 좋은 대학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너무 길어졌어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실제로 현장에 메인이 대입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교육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선생님이 어떤 경력이 있을까, 그래서 애들은 잘 가르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과 출신입니다. 네, 저는 정치를 전공했어요. 정치를 전공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의대를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의대를 가면서 생문과에서 의전 가느라 공부를 정말 많이 해서 의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고, 여기 선생님들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만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의대 면접이나 의대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저만큼 면접을 많이 보시는 지금 아이들 기준으로 MMI 같은 면접을 많이 보시는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 나이가 32살이었고 여자였고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없고 문과였고 의대에서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떨어뜨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30분 면접을 보는데요. 저는 교수님 3분과 1시간 30분 면접을 봤어요. 떨어질 때까지 보는 거죠. 떨어뜨릴 이유가 생길 때까지 면접을 보느라 면접 상황에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제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이 좀 편하려면은 이거 이상 어렵진 않아.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의대 입시를 아직까지 좀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적어도 이과 보내신 어머님들 아시잖아요. 저희 애가 글을 못 써요. 얘 다 잘하는데 보고서를 문장이 이게 뭐예요. 그걸 제가 아이들한테 막 자기들 얘기를 해요. 선생님 뭐 이런. 근데 이걸 글로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건 네 말 맞아? 맞아요. 이 부분을 제가 좀 해소시켜주는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예, 대학교에서는 또 취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능력이 있어야 어떤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열심히 준비시켜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또 만나요. 그래서 또 만나요. 서울대 어디를 나왔다 아니면 약대 어디를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 이번에 화이자에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와요. 예. 저 외국계 쓰려고 하는데 에세이에 또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심화 역량은 조금 떨어집니다. 심화 역량 떨어지지만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보다 못하지는 않고요. 친구들 재밌게 또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수업들,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는 늘 부지런히 업데이트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그래도 유익하게 들어주셨으면 제 기쁨이겠고 저희 2부에서는 전 원장님께서 그러면 이런 거 해야 돼서 혹시 마음의 느낌이 조금 오세요? 좀 해야 되겠죠. 해야 돼요, 언니. 강제. 예전에는 추천드립니다 였는데 지금은 강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 학원에 배치 올피에 보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지 저희 원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원장님 설명 같이 듣고 또 남아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게 촬영도 되고 있고 녹화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 학교는 이렇고요, 그 학교가 이런 거 다 말씀을 못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뒤에 남아서 다 질문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